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번 주 옥탑방 문제 아들에는 수의사 두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한 사람은 고양이 전문가, 한 사람은 강아지 전문가, 두 사람이 출연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지금 펫 가족들이 한 1,000만 인구가 넘는다 그러죠. 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1,500만 인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그 쓸쓸함을 대신해 줄 친구로 펫 가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의사 두 사람이 옥탑방 문제 아들에 초청됐다는 얘기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형태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출연한 사람들이 이찬호는 강아지로 치면은 어떤 강아지 군에 비슷하냐, 그러니까 택돌이라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형처럼 생겼는데 앉으면 축 처지고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사람 친화적이라고 그런답니다. 강아지가 뭐 사람 친화적인 강아지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택돌이라는 강아지는 이찬원 씨를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 씨는 지금 강아지나 고양이를 같이 반려견과 같이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려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찬원 씨가 왜 아직 펫 가족에 합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제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우선 이찬원 씨는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를 하잖아요. 특히 음식. 사람들에게 뭘 논아줄까, 무엇을 만들어서 먹일까 하고 반려견만 쳐다보고 있을 그럴 저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찬원 씨 정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별하는 것을 먼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저도 늘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사고를 한다기보다는 몸이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별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아들아이가 강아지를 키우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엄마 바빠서 강아지 돌볼 여가 없다. 근데 계속 기르자고 조르길래 그러면 내가 조건을 붙여서 허락을 해줄 텐데 하나는 비싼 강아지 사지 말 것, 그냥 보통 강아지 할 것, 강아지 관리를 철저히 네가 할 것, 엄마가 하지 않게, 그리고 동물을 동물답게 키울 것.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조건을 걸고 강아지를 키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를 하나도 돌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강아지를 딱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저는 강아지가 이렇게 손에 닿으면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손을 씻었었어요.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다. 완전히 차별한 거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강아지를 받아 안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만지지를 못하겠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서열을 또 잘 알잖아요. 제 목소리가 좀 큰 편이니까. 이 강아지가 완전히 내 편인 거죠. 그 후로부터 저는 그 강아지하고 사랑에 깊이 빠졌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내가 나갔다 들어왔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날 보자마자 제 허리춤까지 막 뛰어오르더니 푹 쓰러져서 죽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마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정말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내가 이렇게 슬펐나? 이렇게까지 슬펐나?
너무너무 슬퍼서 제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걔 생각이 나면은 눈물이 쭉 흐르고, 저녁 때가 되면 더 생각이 나고, 뭐 어떻게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너무 슬퍼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슬퍼하면 그 강아지가 못 떠난다, 영원히. 좋은 곳으로 못 간다. 그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아니지, 그러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슬픔을 멈춰야지. 어떤 결정적인 그 한마디에 제가 제 슬픔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펫 로스 증후군, 얘네들을 잃은 것의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 동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품에서 떠날 수가 있다. 근데 떠내보내고 나서 삶의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슬프다. 완전히 가족이고, 뭐 이것을 동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우를 보면은. 저는 앞으로 강아지 안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슬픔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심해지면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찬원 씨가 아직 펫을 패밀리로 들이지 않은 것은 아마 많이 바쁘거나 이찬원 씨가 미리 그러한 슬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감정이 나무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뭐 외롭거나 별로 쓸쓸하거나 그런 것도 잘 못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그 서운함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면, 정 많고 감성적인 사람은 정말 이거 힘든 곤란할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찬원 씨가 아직 펫 가족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혼자 제가 이제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찬원 씨는 눈물 많고 정 많고 사람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은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키울 만한데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한번 물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동물에 관련된 그 얘기를 쭉 보면서, 아, 그렇구나, 저건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께 한 문제 인상이 깊었던 건, 사실 이 문제는 이 펫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기후, 서울시가 기후 동행 카드를 내년부터 발매한다고 그러죠. 65,000원이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무제한으로 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패스일 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 환경 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은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했던 시민운동가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 앞으로는 첫 번째도 환경, 두 번째도 환경, 세 번째도 환경.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펫하고 관계없는 이 문제를 출제한 거 아닌가. 여기에도 또 이찬원 씨가 또 연계가 되지 않을까요?